옛날 옛적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이디였습니다. 하이디의 부모는 죽었고 디트 이모가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그 소녀를 할아버지에게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산속의 작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다른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한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소녀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투스의 할아버지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혼자 사는데 익숙합니다. 따라서 그는 손녀에게 매우 만족했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위해 다락방에 작은 방을 마련했습니다. 하이디는 첫눈에 할아버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산에서의 멋진 삶이 그녀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도착 다음 날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거대한 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자유시간을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언덕에서 개를 걷다가 초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베드로 목자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친구가 되었고 피터는 하이디를 데리고 산에서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장난치는 하이디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다. 동시에 그녀는 할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았으며 모든 일에서 그녀는 집 주변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빵을 굽는 것입니다. 하이디는 그것을 피터의 엄마에게 가져왔고 그녀는 차례로 소녀에게 신선한 염소 우유를 주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피터는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학교에 가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다. 따라서 디트 이모는 소녀를 도시로 데려가 퇴근 후 집에서 가르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아투스의 할아버지는 매우 화가 났지만 여전히 손녀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이디도 매우 화가 났지만 이모는 곧 산으로 그녀를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이모는 소녀를 크고 아름다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이디는 클라라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겪은 사고로 인해 걸을 수 없었고 의자에서 움직였습니다. 렌트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클레러와 함께하기 위해 하이디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소녀들은 잘 지내고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하이디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우도록 도왔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익숙해진 소녀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그녀에게 매우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산과 할아버지를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꿈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황금 세장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디트 이모는 조카가 슬퍼하는 이유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할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라라는 하이디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모는 클라라가 내년에 하이디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1년 후 클라라는 하이디에 왔습니다. 그녀는 피터를 만났고 아이들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많이 걸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피터는 하이디가 다시 클라라와 함께 도시를 떠날 것이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에서 던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가 없었고 신선한 산 공기 덕분에 클라라는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전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디트 이모는 그녀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행동을 매우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에서 던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소녀들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한 우정은 평생 보존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12딸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크고 아름다운 방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왕은 공주를 아주 좋아해서 심각하게 키웠습니다. 딸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열쇠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주들이 방을 나왔을 때 그들의 신발은 마치 밤새도록 춤을 추는 것처럼 너무 망가졌습니다. 왕은 딸들을 위해 매일 새 신발을 사야 했습니다. 아무도 공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습니다. 한때 왕은 누군가가 신발의 수수께끼를 풀면 그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승자는 왕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무모한 사람은 이것을 위해 3일과 3일 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처형될 것이다.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외국의 왕자들이 그들의 행운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12공주의 침실 문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청년은 자신의 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궁전으로 가는 길에 그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노파에게 모든 음식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그녀는 청년에게 그것을 입는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는 마법의 망토를 선물했다. 또한 노파는 공주님들이 줄 것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청년은 그녀에게 감사하고 성으로 갔다. 청년이 도착하자 왕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공주의 방으로 데려갔다. 청년은 문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언니는 그에게 와인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가는 길에 소녀는 매우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을 잊고 망설임 없이 잔을 마셨다. 곧 그는 졸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밤새도록 잤고 그가 일어났을 때는 벌써 아침이었다. 그는 공주가 유리잔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노파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막내 여동생이 그에게 와인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청년은 잔을 들고 공주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가 떠났을 때 그는 근처의 꽃병에 포도주를 부었다. 밤이 되자 청년은 마법 망토를 입고 즉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공주 방으로 들어갔고 모든 공주들이 최고의 무도 회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벽으로 가서 청년이 자고 있는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그들과 함께 놀고 부드럽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이 그가 자고 있다고 확신했을 때 언니는 침대를 옮겼습니다. 같은 장소에 비밀 입구가 열렸고 공주들이 그 안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가 그들을 따라갔다. 계단이 끝났을 때 그들은 놀라운 숲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의 잎은 순금이었습니다. 청년은 그와 함께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공주들을 계속 따라갔다. 긴 여행 끝에 그들은 호수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소녀들은 이미 배에서 12명의 잘생긴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들이 배를 탔을 때 보이지 않는 청년들도 그들 중 하나에 끼어들었습니다. 왕자들은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옮겼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렸다. 성에 들어가 공주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끊임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신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공주들은 배를 타고 집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숲속을 걸어가 긴 계단을 올라 그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청년은 12공주의 신발 수수께끼를 풀고 기뻐했습니다. 곧 왕이 청년에게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그가 본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처음에 그를 믿지 않았지만 마술나무에서 황금 나뭇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청년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청년이 12명의 공주와 결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청년은 첫눈에 반해 막내를 택했다. 얼마 후 청년과 어린 공주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